대부분의 30대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합니다. 힘들게 회사 일을 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혹은 친구, 직장 동료들과 간단히 맥주를 마시거나 약속을 잡을 수도 있겠죠. 회사에 8시간 이상을 반납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산다면 딱 그 평균처럼 살게 되고 그 이상은 되기 힘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남들과 똑같이 살거나 그 이하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이든 조금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그대로 이 삶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조금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편하고 나중에 힘들어지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더 편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 성향상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나중에 더 편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걸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의 미혼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30대 초반의 중위소득인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힘들게 취업을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으니 이전에 하고 싶었던 골프 레슨도 받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갑니다. 얼마 전에는 할부로 중형차를 사기도 하고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A는 지금 삶이 무척 만족스럽지만 저축한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반면 B는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이 월급을 전부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과 일정량의 용돈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소비를 합니다. 회사 통근버스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차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짠돌이처럼 생활하진 않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최대한 저축을 합니다. 그렇게 월급 300만원 중 150만원을 꾸준히 저축해서 상여금 포함 1년에 2천만원씩 모아갑니다. 이렇게 A는 회사를 다닌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모아둔 돈은 거의 없고 아직 자동차 할부를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B는 회사를 다닌 지 5년이 지났는데 열심히 저축을 한 덕에 1억이라는 현금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이 둘의 차이는 저축한 돈의 액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저축한 시간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A는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번 돈을 소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B는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번 돈을 저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A가 마음을 먹고 1억을 모으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사실은 5년 동안 모은 1억이라는 이 돈이 불러올 돈은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B는 5년 동안 1억을 모으기도 했지만 퇴근 후 남는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해왔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서울에 집을 하나 잘 사둬서 5억이었던 아파트가 10억이 된 것을 보고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아파트 입지와 시세 조사를 꾸준히 했고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겸 임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아파트가 오르고 어떤 아파트가 오르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가격이라면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은지 비교평가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5년 동안 모았던 1억으로 경기도의 입지가 꽤 괜찮은 구축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합니다. 아파트를 사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평가인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 2년 동안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2년 뒤에 전세 가격이 올라서 오른 전세금만큼의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4억 매매가에 3억 전세가 들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었는데 2년 뒤에는 이 아파트의 전세가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서 5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니 전세를 구하려던 사람들이 매매로 붙게 되어 아파트 가격도 4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몇 번 겪다 보니 전세금이 올라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매매 가격도 올라서 시세 차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1억이었던 시드머니가 2년 뒤에는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또 4년 뒤에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안 근로소득도 계속해서 모아나갑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고 소비를 했던 A와 저축을 했던 B는 향후 10년 뒤에는 그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퇴근 후 남는 시간과 주말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차이가 10년 뒤 자산의 차이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A는 월급을 소비했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B는 월급을 모아서 투자를 했고 시간 또한 재테크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A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지 않고 모두 해왔고 B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은 참아가면서 미래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비와 같은 생활을 해와서 자산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성격상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월급을 잘 모아나갔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뒤 꾸준히 공부를 해서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를 처음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았던 시드머니 5천만 원으로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의 경우 총 아파트 가격의 10%만 있으면 분양권을 살 수 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를 4천만 원과 프리미엄 800만 원을 주고 총 4,8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분양권이 완공이 되는 기간 동안 또 추가로 돈을 모아나갔습니다. 완공이 된 후에 전세를 맞추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또 필요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등기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자란 금액은 2%대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고 전세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2년 뒤 전세 가격이 올라서 투자금 1억 이상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한 금액으로 또다시 저평가된 아파트에 투자를 했고 그 아파트 또한 가격이 올랐습니다. 처음 샀던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제가 매수했던 아파트 매매가 근처까지 되었고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국 매도를 했는데 4년 만에 순수익만 2억이 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사이클을 돌리니 처음 시작할 때의 시드머니 5천만 원은 10배가 넘게 불어나게 되더라고요. 잠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A와 같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기만 해서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B와 같이 내 욕구를 억누르면서 저축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B와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의 가치관은 다 다르니까요. 누군가는 지금 내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내 삶도 즐기고 소비하고 놀 거 다 놀고 싶은데 남들보다 돈도 더 많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만큼 그 보상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좋은 대가가 따라오겠죠. 그러면 지금 30대인 직장인이 10년 뒤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답은 A와 B의 사례에서 전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급의 일정량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돈이 없다면 그 돈을 불릴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뭐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불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축만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결국은 저축을 하고 모으고 불리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파트를 투자한다면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까지는 1년 만에, 2년 만에 단기간에 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길면 5년,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 몇 개월 뒤 혹은 1년 뒤에는 1억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오르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경매나 재개발 등의 진입장벽이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하고 아파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파트 경매나 재개발도 아파트에 기본을 두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저축하고 모으고 불리기의 과정을 반복한다면 대다수가 하고 있는 저축하기, 소비하기와는 확실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축하기와 더불어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공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마인드 세팅은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만큼 더 큰 부가 온다고 세팅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그 크기가 내가 공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고는 내가 따로 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아파트 입지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더 좋은 선택지는 없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 투자할지 보이실 겁니다. 지금 헛되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본인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싶은 거 조금 덜 사고 하고 싶은 거 조금 덜 하면 나중에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20대 때는 몰랐습니다. 30대가 되고 나서야 깨닫고 더욱 저축을 하면서 시간도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없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투자와 마인드 세팅,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